안녕하십니까, 장감독입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해볼 얘기는 저의 그 전공, 저에 관련된 영상 관련된 또는 대학생들이 과거에 저에게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감독님은 감독이 됐죠? 라는 그 질문인데, 일단 존경받을 정도의 레벨에 있는 감독이 아닌 제 입장에서 그래도 B급 영화, C급 영화의 감독이 되는 그런, 그리고 부모가 잘 살지 않은 그런 환경 내에서 그런 질문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들이 야, 꼴값 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 회사를 좀 가지고 있었고 또 여러 개의 회사를 또 경험했었고 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편적인 부분이지만 사회에 진입하시는 분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자기 포지션을 찾는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그 실마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이 말을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감독님처럼 감독이 되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해주는 답변이 과거에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굉장히 쉬워. 아버지가 한 몇백억 그냥 너한테 영화 찍으라고 돈 주면 그냥 감독 돼. 아니 그게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걸 질문을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시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답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어이없는 답변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그러면 그렇게 못한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감독이 되느냐? 저처럼 그렇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몇백억을 주지 못하는 사람들 또는 뭐 말도 안 되죠. 몇백억은 뭐예요? 영화 찍으라고 한 500만 원, 1000만 원도 지원을 못 해주는 그런 아버지가 태반인데 그런 사람인 저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죠. 맨 밑바닥부터 기어야 됩니다. 맨 밑바닥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선택하지도 않는 일들을 어쨌든 해야 돼요. 그것이 굉장히 많은 노동력을 저에게 주는 그런 일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받는 돈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엄청난 노동력을 제가 해야 되는 일일 수도 있고 정말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굉장히 좀 천대시되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그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그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저도 그 좋지 않은 그 삼류대학을 나온 입장에서 제가 일찌감치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세상은 서울대가 지배하는 사회더라. 그거를 일찌감치 깨달았기 때문에 후진 대학을 나온 입장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적은 보수를 주더라도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의 밑바탕을 배우는 일이었어요. 그런 것마저도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프로덕션에 제가 입사를 하게 되는데 노동 강도가 거의 뭐 잠자는 시간 말고는 무조건 다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당시의 프로덕션 환경에서 제가 받았던 월급 수준이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뭐 옛날에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도 150만 원 받던 시절이에요. 지금 한국이요. 거의 20년에서 30년간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 이하의 웬만한 직장들은 봉급이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지된 지도 20년 이상 또는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물가 상승은 계속 꾸준히 되는데 기본적으로 흔히 그 중소기업 이하의 그런 직장들은 그렇습니다. 대기업은 다르죠. 굉장히 수준이 다릅니다. 예,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모들이 엄청난 사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다 사업하라고 시키는 게 아닙니다. 수준 이상의 안정된 봉급이 나오는 곳은 대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대기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대치동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유학을 갔다 온 재벌 3세, 4세 자식들의 어떤 꼬봉이 되는 거죠. 근데 뭐 어떻게 그게 태어난 인생의 레벨인데 아버지가 황제가 아니기 때문에 받는 그런 일인데요. 하지만 그런 일마저도 부모의 엄청난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교육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다시 제 얘기로 들어와서 그렇지 못한 제 입장에서 당시에 굉장히 그 30만 원이라는 봉급도 어디가 나가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되게 창피한 수준이에요. 그래도 4년제 대학을 다녔던 사람 아닙니까? 4년제 대학을 게다가 미대는요. 그래도 돈이 들어가요. 아무리 3류 대학이라도. 저희 부모님이 어떻게든 고생해가지고 겨우 학비를 겨우 내주셨는데 근데 사회에 진입하니까 월급이 30만 원이에요. 그걸 제가 한 1년을 받아요. 30만 원을. 1년이 지나니까 60만 원 주더라고요. 그렇게 또 1년이 지나니까 70만 원 주고. 그런 환경에서 그럼 그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병신이니까 30만 원 받고 1년 동안 그렇게 받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그거 부정하지 않고요.
그럼 제가 그 왜 병신 취급을 받으면서 30만 원을 받고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에도 아르바이트 하면 한 120만 원 받던 시절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그 어줍지 않은 꿈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죠. 저의 시간을. 굉장히 그 엄청난 노동 강도, 말도 안 되는 노동 강도와 엄청난 욕설까지 들어가면서 편집일,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음향 엔지니어 일을 배우려고 정말 밑바닥부터 시작을 했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같이 일하던 친구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당시에 나는 그렇다 치고 당신은 왜 들어오셔서 이렇게 고생하십니까? 월급 30만 원 받으면서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좀 지금도 기억에 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 남는 이유가 굉장히 그 대답이 독특했어요. 손에 기름 안 묻히잖아요. 에? 이 편집일, 촬영일은요, 기술 중에서 손에 시커먼 기름 안 묻히고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되게 신선한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이 업계에 들어온 건 아닌데, 되게 신선한 답변이었고, 저는 그런 이유는 아니고, 제가 정말로 영화 감독 또는 뮤직비디오 감독이 되기 위해서 정말로 그 길을 선택했는데 가는 길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가 3류 대학을 나오니까 광고계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그래서 당장 정말로 사람들의 그 인력을 거의 갈취하다시피 하는, 착취하는 그런 회사에서 그런 티오가 자주 나니까 거길 들어간 거예요. 모르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렇게 저의 그 30만 원 봉급이 60만 원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그 회사를 이제 엔지니어가 돼서 편집 일을 하면서 수많은 감독님들과 드라마 편집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 프로덕션에서 드라마를 만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 나름 방송국만이 그거를 하던 시대가 아니었던 때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데서 감독님들, 인류 감독님들은 아니지만 한 50명의 감독들과 같이 제가 영화 편집을 하게 되면서 기술의 시발점이 저의 어떤 그 인생의 시발점이 되는데, 나중에 제가 그 회사를 그만두고 광고계로 들어갔을 때, 흔히 말하는 CF 들어갔을 때 그 당시에 조감독 월급도 60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기술직으로 한 4년 했거든요, 저. 근데도 광고계에서 너 처음부터 다시, 너 조감독으로 이 업계 처음 들어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자, 그래서 다시 60만 원부터 또 1년. 그러니까 제 인생에 4년, 5년 그 사이에 그 봉급이요, 60만 원을 넘어간 적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60만 원이면 밥값도 안 돼요. 어떻게 보면 밥값 겨우 내고, 꼴에 또 그 나이에 또 겉멋은 있어서 무리해서 중고차를 또 끌고 다닙니다.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경제적인 그런 압박을 엄청나게 받으면서 꿈을 키우다 보니까 좀 악에 바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원리를 알게 돼요. 돈을 너무 못 버니까. 기술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채워지면요, 내가 이걸 하려고 이렇게까지 나의 인생 시간을 허비했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거의 핵심은 뭐지? 이 사업의 핵심은 뭐지? 이걸 하는 사장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 걸까? 저 감독은 어떻게 해서 저런 봉급을 받게 되는 거지? 그리고 프로덕션의 사장이 되는 게 결국 정답이었네? 라는 어떤 그 나름의 진실, 제가 터득한 거기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젊은 나이에 광고 감독 한 4번 하고, 광고 회사를 때려치고 프로덕션을 직접 설립하는 거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게 밑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의 세월이 4년 이상 되고 밑에를 완전히 다 훑다 보니까, 그 진짜 바닥을 보다 보니까, 창업이 가능하겠구나. 그 창업에는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건 이제 웨딩 비즈니스, CF 영상 같은 웨딩 비즈니스, 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청담동에 이렇게 입성하게 되고, 청담동 쪽에서 웨딩 사업으로 일단 입지를 굳히게 되고, 그리고 돈을 벌려고 이제 영화를 만들려고 하니까, 영화를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로 영화 회사도 만들어서 에로 영화 감독으로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가 딱 저의 그 돈을 갑자기, 어떻게 보면 60만 원 벌던 사람이 갑자기 몇 번 점프하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도 벌 수 있는, 당시에 어떤 그런 그 사업의 기반이 되었다. 하고 싶은 말의 어떤 그 결론은, 꿈을 쫓는 사람들은 당장의 봉급에 연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저의 어떤 그 경험에서 보면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당장의 어떤 그
생활고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되고 젊은 날의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회사의 기계로서 월급 좀 더 많이 주는 곳에 찾아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그 젊은 사람들의 현실이긴 한데,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위의 단계를 못 보고 그 소모품으로서만 끝나는 약간의 그 돈을 따라다니게 되면,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어지는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놓칠 수가 있다. 물론 저는 성공한 감독이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도 아니고요. 그러나 적어도 되게 불편한 어떤 그 저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진작에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뚫으려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해외도 많이 가고 거의 뭐 거주 분위기로 젊은 날을 많이 보내요. 오토매틱으로 회사를 돌리면서 저에게 시간을 많이 주고, 그리고 거의 해외에서 사는 거죠. 그냥 그 일정 시간 이상을, 최소한 뭐 1년, 좀 많이 살면 3년, 그렇게 사업이 어느 정도 안정되게 하고 적당하게 계속 저한테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고 시스템을 만든 다음에 그 사업을 더 발전시키기보다는 이 사업의 한계를 또 빨리 깨닫고 언젠가는 이것도 누군가 카피해서 금방 뺏어갈 거라는 걸 빨리 인식하고 또 다른 세계를 탐구하러 다니는 그 젊은 날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인생에 정답은 없는데, 길을 못 찾아서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수많은 길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말에 경청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가 좀 뭐랄까 위험한 곳에 특히 젊을 때는 한번 빠져들 필요가 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수정이 가능하고 또 자기가 느낀 게 있다면 그것도 공부가 된다. 하지만 그런 시도조차 안 했다면 나이를 좀 더 먹기 시작하면서 더 겁이 나고 더 기회는 없어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외에 무슨 뭐 놀러 무슨 호주 같은 데 워킹홀리데이 이런 거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데 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시간 낭비일 수 있습니다. 당장 가면은 알바로 한 400 벌기도 하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를 그 깨우치는 과정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이, 즐기는 어떤 그 여행 시기보다는 그것이 젊은 날은 더 맞고요. 그리고 30대 이후가 넘어섰을 때는 해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뭐 하나의 그 자기 개발에 미천이 될 것이다. 기술직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특히 기술직 같은 경우에 요즘 기술직을 선호하지도 않지만 뭐 누구나 다 사업한다고 처음부터 이렇게 나서게 되면 또 그것도 웃긴 거잖아요. 그 소는 누가 키울 건데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들 소로 비즈니스 하고 싶대요. 제일 하기 싫은 일은 소를 키우는 거예요. 제일 힘들고, 여물을 주고 소똥 치우고. 그거는 다 사람들 생각 안 해요. 누구나 다 소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합니다. TV에서 본 건 있어가지고. 근데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가장 하찮고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빡센 그 일을 누군가는 해야 소라는 것이 나오는 거고, 그걸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다들 소 키울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고 어디서 본 건 있어서 비즈니스부터 생각을 한다. 대부분 밑바닥을 모르면요, 그 계통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기당하기 딱 좋죠. 소 비즈니스를 하려면 소를 키우는 법을 더럽고 진짜 힘들더라도 한 1년은 해봐야 된다. 최소. 그걸 10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10년하고 20년 하면 그냥 힘든 일만 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고, 거기서 자기가 또 도약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찾는 것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네, 오늘 장 감독의 소는 도대체 누가 키울 건데 관련된 제 인생과 같이 빗대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